네, 지금서부터 추세선의 이해, 인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두 개의 커다란 카테고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캔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캔들은 뭡니까? 그 당일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날의 캔들이 만약에 이러한 양봉이었다면 그날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날의 주가가 캔들의 모양이 음봉이었다면 그날의 주가는 하락 추세였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캔들에서 우리가 상승 추세냐 혹은 하락 추세냐, 즉 추세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캔들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캔들 하나의 정보 가지고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냐 혹은 하락을 할 것이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걸 쓰냐면 이동평균선을 씁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이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라면 앞으로 이 주식은 상승 추세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락 추세라면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빠지고 있다면 앞으로 이 주식은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약간 유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바라볼 때 하나의 추세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동평균선은 추세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곡선 추세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곡선 추세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곡선 추세선의 역할을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KMW라는 주식입니다. 자, 보시면 이 5일 이동평균선, 현재 이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어떻습니까? 자, 5일 이동평균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의 추세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죠?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어떻습니까? 일단 우상향, 여기서 보시면 우상향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져도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도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우상향에서 빠집니다. 또 며칠 있다가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즉,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나 혹은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상향이었다가 금방 빠져버리고 상향인 듯 하다가 금방 빠져버리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좀 더 긴 호흡 혹은 중기 투자자들은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투자하고 싶어서 어떤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쓰게 됩니다. 그보다 긴 20일 이동평균선을 쓰게 됩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상승 추세다 보니까 21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다 보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와도 금세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하나의 추세선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추세선의 역할을. 20일 이동평균선도 나는 좀 짧다. 20일 이동평균선의 주기로 투자하는 거는 난 짧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로?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두게 됩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죠. 그죠? 60일 이동평균선 긴 호흡으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실제로도 주가도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하나의 추세, 선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이동평균선만 있냐? 아닙니다. 또 다른 추세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혹은 내려갈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진폭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또 하나의 추세선, 직선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자, 주가가 현재 요거는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러한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을 연결해 보니 일정한 그 진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이런 내려가면서 만든 고점과 내려가면서 만든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일정한 진폭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진폭, 저점을 잇는 혹은 고점을 잇는 이러한 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 또한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추세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의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추세선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선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또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워졌네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크다란 게 뭐냐면은 이런 지지선 긋는 연습 혹은 저항선 긋는 연습을 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입니다. 거의 50%입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긋는 연습, 저항선을 긋는 연습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 주식이 어느 부분에서 반등을 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빠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예측이 틀렸을 때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는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추세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추세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추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고점을 잇는 저항선, 저점을 잇는 지지선, 이것도 또 하나의 추세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추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지지선, 저항선이 연결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